교과서 60쪽, 61쪽 우리 가야연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살펴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가야연맹은 사실 깊숙하게 안 배우고 간단하게 배우는 이유는 신라와 가야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가야연맹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했던 세 개의 국가와 다른 연맹국가의 차이점을 학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60쪽이고요. 60쪽의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요 아래쪽에 나오는 요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요렇게 한반도가 있는 거야, 얘들아. 요렇게 한반도가 있는 거야. 이 한반도의 남부 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던 여러 소국들이 이루었던 연맹국가였습니다. 요 남쪽에는 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 그치, 사만이 있었지, 얘들아, 사만. 사만 중에서도 마하는 백제로 성장했었고, 진하는 사로국이었던 신라가 진안을 통일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변한 중 여러 소국이었던 가야가 이 변한 지역에서 가야 연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닷가와 연관되어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지역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낙랑과 바닷길을 통해 교류했고, 남쪽으로는 외와도 교류하면서 엄청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가야의 소국들은 너무 독자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처럼 하나의 왕 아래에서 통일된 체제로 성장하기보다는 독립적인 형태로 오랜 세월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낙랑과 외와 교류하고 있었던 가야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고구려의 가장 넓게 영토를 차지했던 광개토 대왕 때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격퇴하면서 광개토 대왕이 어디까지 점령했었다? 그렇죠. 가야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이때 가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해안 지역에 위치해였던 금관가야는 크게 세력이 약화되었다. 선생님, 가야 연맹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가야 연맹은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와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기는 금관가야.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 더 밝은 노란색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해안가에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금관가야가 전기의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가야였습니다. 그러나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기 위해 출동했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가야의 세력까지 침략하게 되면서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대신 내륙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맹주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나와 있죠? 대가야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연맹 맹주로서 성장했지만 여전히 가야의 왕국들은 소국으로서 존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야연맹이 해체되게 되는데요. 우리 이미 배우긴 했었는데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왜 대립이 격화됐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문제로 백제와 신라가 싸웠죠. 격화되면서 가야를 차지하려는 백제와 신라의 공격으로 가야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불안한 정치 상황과 연맹의 소국 사이의 갈등으로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고, 먼저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됩니다. 어떤 왕이었죠? 그렇죠. 버풍왕이었죠.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마저 신라에 정복되면서 어떤 왕이었죠? 신라의 진흥왕이었습니다. 진흥왕까지 신라에 정복되면서 가야연맹은 소멸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 아랫부분에는 가야가 어떻게 철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과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내용까지 같이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쏙쏙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서 61쪽의 내용 정리 쏙쏙 이런 내용들이 은근히 내가 학습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 땡땡 마리간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나간다. 어떤 마리간이죠? 그렇죠. 뇌물 마리간. 뇌물 마리간 때부터 왕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죠. 땡땡왕은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하였다. 어떤 왕이었죠? 그렇죠. 지증왕이었습니다. 지증왕은 왕이라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합니다. 또 봅시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던 왕 누구죠? 그렇죠. 법흥왕이죠. 율령하면 무조건 법흥왕 나와야 됩니다. 땡땡왕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한강유역 차지 대가야를 정복했던 신라의 왕은 그렇죠. 진흥왕입니다. 얘들아 여기 내용 정리 쏙쏙에 중요한 신라의 왕들 3명 다 나왔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선생님은 얘네 순서대로 법, 진 이렇게 외웠어 얘들아. 지법진. 지석진 아니고 지법진. 미안. 자, 5번 계속 가겠습니다. 가야연맹은 땡땡땡땡땡땡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조금 어려운데 우리 이거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5번이 진짜 중요해. 가야연맹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들이 있겠다. 누구였을까? 그렇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왕 중심의 국가로 발전했지만 가야는 연맹왕국으로 남아있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61쪽 오른쪽에 나오는 틀린 부분 밑줄 긋고 옳게 고치기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면서 잘 모르겠는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어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몰라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과서 잘 찾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하면서 모르겠는 건 과제방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